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뭘 할 거냐면, 이제 드디어 고등 과정에 이 하기 위한, 뭐랄까, 약간 한 1mm 정도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뭐냐면, 네, 곱셈 공식이고요. 곱셈 공식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뭐 별게 있냐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까지 별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곱셈 일단 기본적으로 교재에 없습니다. 이 학원 교재는 내가 진짜 개념 한 통을 싫어하고 알구전도 그러니까 알구전이라고 고등교재인데 이 두 개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업데이트가 늦어요. 업데이트가 어느 정도 늦냐면 이 개념 한 통의 기본적인 교과 과정은 공구년도 교과 개정 과정을 기준으로 해서 개념이 잡혀 있고요. 너네는 2015 개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너네 밑에 있는 애들, 지금 1학년 애들은 2022 개정이죠. 네, 이미 개정 과정이 두 번째 바뀔 쯤인데 아직도 공구 개정을 기준으로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서 그래서 부족한 내용들이 좀 많아요. 어떤 게 있냐면 공구 개정 때까지는 니네가 지금 2학년 때 배웠던 단항식 곱하기 단항식, 이건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고 중학교 2학년 때도 거듭제곱이라는 형태로 배우죠. 그 다음 두 번째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까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죠. 그럼 이번에 할 차례는 뭐냐면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인데, 예전 공구 개정 때는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을 중학교 과정에서 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교과 과정이 바뀌어서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이 3학년 1학기 과정에 곱셈 공식으로 올라왔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B1 교재의 59-2번 문제도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재 업데이트가 덜 된 거죠. 뭐냐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에서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느냐라는 거를 포인트로 좀 꼭 반드시 이 개념은 꼭 기억해라 라고 기억할 수 있을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얘를 할 때 이렇게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을 해서 하나의 다항식 형태로 나타내는 거를 괄호를 풀어준다라고 해서 전개라고 하는데요. 그 전개라고 하는 그 방법이 어떤 형태인지 기본적으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A 더하기 B 곱하기 C 더하기 D 형태의 식을 전개를 할 수 있나요? 라고 하면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배운 뭘 이용해서?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그때 중요한 건 필요한 게 뭐냐면 치환이라는 액션이거든요. 치환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바꿔 낀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치환이라고 하는 거는 복잡한 식 또는 수를 하나의 문자로 바꾸는 걸 얘기해요. 이걸 치환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있는 이 A 더하기 B 곱하기 C 더하기 D라고 하는 거를 조금만 올렸을게요. 여기 A 더하기 B 곱하기 C 더하기 D라는 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 단계를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을 C 더하기 D라고 하는 애를 라지 A로 치환해요. 이렇게 치환을 하게 된다면 이 식은 어떤 형태를 띨 수 있냐면 A 더하기 B 곱하기 흰색으로 쓸게요. 얘는 A 더하기 B 곱하기 얼마? A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전개, 즉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전개는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전개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A 더하기 BA. 근데 치환이라는 거에서는 웬만해서는 식을 간단하게 하는 액션이기 때문에 뭘 하냐면 원상복귀 시켜요. 즉 잠깐 바꿔 꼈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려줍니다. A 곱하기 C 더하기 D, B 곱하기 C 더하기 D. 그럼 이제 또 두 번째 전개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AC, AD, BC, BD 이 형태로 만드는 거를 치환은 좀 지울게요. 얘는 요 멘트는 좀 지우겠습니다. 네, 치환이라는 건 이제 알았으니까 넘어가죠. 자, 요렇게 정리하는 거를 이제 뭐다? 전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얘를 좀 더 간단하고 쉽게 설명을 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자, 각각의 괄호에다가 그 모든 항들이 있다면 이 앞에 있는 괄호의 항과 뒤에 있는 괄호의 항은 반드시 한 번씩 곱해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앞에 있는 괄호의 항이 2개야. 뒤에 있는 항이 몇 개야? 2개야. 그럼 몇 개의 항으로 일단 나와야 돼? 4개의 항이 나오는 거야. 그럼 이대로 한번 생각하게 되면 앞에 있는 항이 2개야. 뒤에 있는 항이 4개야. 그러면 일단 몇 개의 항이 나오는 거야? 8개의 항이 나오게 되는 거죠. 2 곱하기 8이요. 어떤 형태로요? 여기서 하나의 항당 건너편에 있는 괄호 하나에 곱해져야 되고 여기도 하나가 곱해져야 되고 마찬가지로 곱해지고 곱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하는 정리해서 쓰는 AC, AD, BC, BD 라고 하는 이 식을요. 요렇게 가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전개예요. 다항식을 전개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요 두 개 말고 여러 개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 교과 과정을 살짝 벗어나긴 하는데 요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봐요. A 더하기 B 곱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한 번씩 곱해서 6개의 항을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AC, AD, AE, BC, BD, BE 라고 총 6개의 항을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간단해요. 전개라고 하는 거는 별거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뭐예요? 실수로 하나를 걸러먹으면 건너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곱셈 공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공식을 외우지 않고서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규칙이 있다라는 것만 확인한다면 문제를 풀 수 있긴 합니다. 공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는 내용 중에서 개념이라고 하는 거의 카테고리로 나오는 게 정의, 공식, 그다음 증명 뭐 이렇게 있어요. 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등등으로 따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공리, 그 다음에 뭐 또 뭐더라? 증리? 아니 뭐 그 공리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있는데 정의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죠? 사전적인 뜻, 단어의 뜻, 수학적인 의미 어떻게 쓸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정의. 내심이 뭐야? 내 저번의 중심이야. 그럼 내 저번이 뭔데? 라고 하는 건 이제 설명이 되는 거고, 접선이 뭐야? 그럼 그렇게 설명하는 거. 어떻게, 이게 뭐야? 단어를, 항이 뭐야? 차수가 뭐야? 이런 것들을 다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정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규칙을 찾아내는 거야. 뭐냐면 굉장히 뜬금없는 거에서 갑자기 공식을 찾아낼 수 있는 거야. 피타고라스의 정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예요. 그럼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되다 보니 저렇게 되는구나를 찾아낸 거죠. 그러면 그거에 비해서 공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걸 정리하면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중간 과정을 지우고 시작과 끝을 기억하면 그게 공식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 간단하고 빠르게 계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정말 어떻게 보면 아니야 이거는 얘기하지 말자. 그래서 정말 단순하게 공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이거 증명해야 뭐 알 거고 공리는 왜 갑자기 썼다가 지우나요? 공리라고 하는 건요 그걸 얘기해요. 약속. 모두가 알고 있는 전체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는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다는 그런 것들. 근데 그게 증명도 가능합니다. 근데 굉장히 복잡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왜 1 더하기 1이 2야? 되게 단순하죠. 근데 이거 증명하려면 적어도 한 3줄 이상, 2줄에서 3줄 정도 써줘야 되거든요. 그게 공리예요. 1에다가 하나를 더하면, 그러니까 자연수에다가 하나를 더했을 때 그 다음 숫자 뭐 이걸 한다, 라던가. 이런 것들이 공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창문입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취소. 자, 그래서 이제 공식에 대한 첫 번째 것들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이 교재에서 나와 있는 이 개념도 불만인데요. 사실은 저 완전제곱식이라고 나와 있는 그 설명 또한 불만이에요. 여기서 굳이 부를 게 아니긴 한데 나와 있으니까 할게요. 완전제곱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뭐냐? 완전제곱식. 완전제곱식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어떠한 애를 전체적으로 딱 다항식의 제곱을 한 형태를 말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a 더하기 b를 제곱하면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중앙 과정을 생략하고 얘는 전개를 할 거야. 전개를 해서 값을 구할 건데 여기서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이에요 라고 나오는 이게 공식이에요. 왜 그렇게 나오냐면 얘는 결국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거든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으로 항이 4개 나와야 되니까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2라서 계산하면 a제곱 플러스 2ab 더하기 b제곱인데 요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시작과 끝만 연결해 놓은 걸 뭐라 한다고? 공식이라 한다고요. 그러면 두 번째 얘는 어떨까? 여기다 쓸까? 여기 말고 여기? 그래? a-b의 제곱은 줄을 좀 맞추고 싶은데 a-b의 제곱은 줄을 좀 맞추고 싶은데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입니다. 왜요? 이거는 위에 거 가지고 설명할게요. 자, a-b의 제곱이라고 하는 애 대신에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식은 a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b 더하기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될 거예요. 저 위에 있는 첫 번째 공식을 이용한다면요. 그래서 어떻게 나와요? a제곱 식 정리하면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 나온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외우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앞에 거 제곱 더하기 곱해서 2배 더하기 뒤에 거 제곱. 숫자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그냥 곱해서 2배라고 하는 건 이 부호까지 포함이에요. 그럼 얘를 몇 가지만 해볼까? x 플러스 2의 제곱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쓴다고? 앞에 거 제곱 곱해서 2x 2배 4x 더하기 뒤에 거 제곱 4라고 써주시면 돼요. 가끔 어떤 놈들 중에서 이 공식을 외우지 않고 즉석에서 헛짓거리를 하는 사람 중에선 어떤 애들이 있냐면
A 더하기 B의 제곱이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요 라고 대답하는 놈이 있어요. 안 되죠? 이게 만약에 성립하려면 아름다운 식이 하나 만들어져요. 자, 5의 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1 더하기 4의 제곱이니까 얘는 1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라서 17이 돼요. 나 분명 얘기했다. 중간에 가운데 거 빼먹지 말라고. 가운데 거 빼먹는 거 있으면 가운데 머리를 빼줄 거예요. 이렇게 다 손으로 뜯어버릴 거야. 원형 탈모 만들어버릴 거예요. 네, 하지 마요. 절대.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럼 몇 개만 더 해볼까?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그러면은 이건 어때? x 마이너스 3의 제곱은 그럼 어떻게 쓰지? 앞에 거 제곱? 그치? 곱해서 2배니까 마이너스 3x의 2배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럼 한 번 업그레이드. 그럼 2x 마이너스 1은의 제곱은 어떻게 돼? 앞에 거 제곱? 4x 곱해서 2배. 4x 제곱이에요. 곱해서 2배. 마이너스 4x 더하기 뒤에 거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하나 더. 그럼 2x 마인 플러스 3y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4x 제곱 플러스 12xy 플러스 9y제곱 이런 식으로 네 공식에다가 대입만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죠? 헷갈려요? 안 헷갈리죠? 네, 계산을 누가 더 빨리 하냐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심지어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다른 건 다 까먹으셨어도 곱셈 공식은 안 까먹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왜냐면 뒤에 계속 쓰잖아요. 까먹었어요? 아니겠죠? 자, 하여 봅시다. 어디요? 저기요. 하나 더 해야 되네? 참,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래, 하나 더 하자. 그러면 요거. 완전 제곱식 말고요. 이렇게 쓰는 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번에는 얘네들끼리 한 번씩 얘랑 곱해요. 그럼 결론을 얘기해 주자면 일단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에요. 왜요? 똑같죠?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를 하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ab 더 마이너스 b제곱이 나오면서 동류항 지워지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만 남게 되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앞에 부호가 다른 애가 결과로 나왔을 때 마이너스 b제곱이 돼요. 네? 그게 뭔데요? 자,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이런 거 어때?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돼? x제곱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그죠? 돌아버리겠네. 벌써부터 시작이야? 자,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3 x제곱 마이너스 9. 자, 그럼 2x 마이너스 5 곱하기 2x 플러스 5 4x제곱 마이너스 25. 자, 그럼 여기서 또 다시 하나 더 업그레이드. 자, 이건 어때? 마이너스 2x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4x제곱 마이너스 9. 부호가 같은 애는 곱해지면 플러스 양수로 바뀌고요. 부호가 다른 애는 뒤에 마이너스로 나와요. 그죠? 그럼 자, 또 이건 어때?
마이너스 3x 플러스 1 곱하기 3x 플러스 1.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1. 이게 헷갈리면 어떻게 바꾸면 돼요? 앞뒤 자리 바꾸세요. 1 마이너스 3x 1 더하기 3x. 그러면 1 빼기 9x 제곱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죠. 그죠? 아우 쉣. 됐을까요? 네. 됐나요? 자, 그래서 지금 얘도요, 나중에 우리가 흔히 부르는 정식 명칭은 아닌데요. 거기서 보면은 합과 차의 곱이라고 돼 있어서 합 곱하기 차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정말 단순하게 그냥 합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합차. 그냥 합차 공식 뭐야? 라고 하면은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완전제곱식이 뭐야? 라고 하면 이렇게 쓰면 되는데요. 여기서 함정 하나 있어요. 완전제곱식이라고 하는 거의 함정 중에 하나는요. 누구도 완전제곱식이냐면 이것도 완전제곱식이다. 완전제곱식 앞에 상수가 붙어있으면 완전제곱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면 안 돼요. 이거 뒤에서 인수분해해서 나와야 돼요. 교재가 꼴보기 싫어요. 진짜 너무 엉망진창이야. 됐을까요? 됐을까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그젬플 14-1번. 14-1번의 답이 뭐라고요? x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4요. 이그젬플 14-1번이에요. 2번은요? 4a 제곱 마이너스 12a b 더하기 9 b 제곱. 문자 생략하지 마라. 다음 3번은요? 9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4번은요? y제곱 마이너스 4요. 5번은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 6번은요? 그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y제곱. 요렇게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제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가는 44페이지의 렉처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곱셈 공식을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라고 나오는 게 이게 1400년대 풀이 방법이에요. 제가 혹시 그 얘기한 적 있었던가요? 옛날, 너네들한테는 얘기했었나? 옛날 먼 옛날에 우리 수학자들끼리 결투하던 시절에 이게 안 했냐? 그래요? 혹시 이런 썰 알아요? 그래서 저는 헛소리 하는 거 되게 좋아해서. 실제로 역사에서부터 기반이 되는 건데, 뭐가 있냐면요. 혹시 페르마라는 사람 아세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페르마는 수학자일까 수학자가 아닐까? 페르마는 수학자가 아닙니다. 페르마가 수학자가 아니라는 말은 뭐냐면, 옛날에 1400년대쯤에는 수학자라고 하는 거는 명예로운 일이었어요. 마치 기사처럼. 그 도시에 수학자는 한 명밖에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에요. 유찬이가 여기 있는 이 교문동에, 교문동이냐? 여기 수택동이냐? 어쨌든 수택동에 수학자라고 하면은 갑자기 여기서 이제 성준이가 얘기가 와서 나 수학자 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 얘한테 뭘 해? 수학 결투를 신청해요.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수학 결투를 신청해요. 뭘 하냐면 마치 이게 총을 빵빵빵빵 쏘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제를 10개를 얘한테 뿌리고 그 옆 동네에 있는 인창동 수학자
혹은 뭐 저기 뭐야 저 평내동 수학자 뭐 요렇게 하는 그런 애들한테도 자 나 이런 거 얘한테 결투 신청했다 라고 해서 공증, 옆에 있는 수학자들한테 공증을 맡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성준이가 유찬이한테 문제를 10문제를 주고 한 달의 시간을 주는 동안 그 옆에 있는 수학자들한테도 똑같이 10문제를 주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얘가 다 풀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대놓고 시민들 앞에서 증명하는 건 아니지만 그 수학자들이라고 하는 그 얘네들한테 보냈다. 그럼 나도 같이 그걸 해서 얘네들한테 보내면서 다음 이번엔 내 턴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마치 카드 드로우 하듯이 이제 내 차례를 종료한다 라고 이제 내 차례다 막 이거 하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이제 내가 이번엔 10문제를 내서 그거를 공증을 맡기고 넘겨요.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 결론이 날 때까지 내가 포기했어요 라고 하면은 그때까지 계속 결투를 하고요.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뭐냐면 옛날에는 사람의 목숨보다 명예가 더 소중하던 시절이라 그렇게 도전을 해서 떨어지거나 혹은 내가 수학자였다는 거를 뺏기면 수치스러워서 자살했어요. 그런 경우도 허다했어요. 왜냐면 그거를 서력할 기회를 안 줘요. 넌 영구 강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하필 페르마는 뭐 하던 사람이냐면요. 사채업자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무슨 업을 했다고 얘기하냐면 변호사와 금리, 그러니까 금융업을 했다라고 또 써있는데 그 당시 금융업이면 뻔하지 뭐야 돈노름이면 뭐야 그냥 돈 빌려주고 하는 그 사채꾼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엔 TV가 있냐 인터넷이 있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취미가 수학이었던 거야. 뭐래 세상에 모든 게 다 너 같아? 넌 줄 알아? 그 누군가는 너 보고 불쌍하다라고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수학자가 아니잖아. 취미가 수학이잖아. 그러니까 고민을 막 해. 그리고 뭐 하나를 찾아. 이거 설마 되나? 야, 이거 되더라? 라고 그냥 수학자들한테 자랑하는 거야. 그럼 수학자가 아니잖아. 그럼 얘는 뭐 할 필요가 없어? 증명할 필요가 없어. 실제로. 그래서 페르마라고 하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공식을 대략적으로 찾아낸 게 30개인가 40개가 정도 된대요. 네, 대략적으로 3, 40개 정도가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 3, 40개를 자기가 증명을 한 그 공식이나 정리 같은 게 단 하나도 없어요. 발견만 하고. 그리고 그렇게 그 똥뿌리기를 시전했다 그럼 그 이제 똥 치우기를 해주는 다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들어봤음직한 사람. 오일러입니다. 오일러. 네, 오일러 공식이라고 하는 그 오일러라는 사람이 그 페르마의 공식들 중에서 거의 한 60%를 혼자 증명해줘요. 근데 중요한 건 페르마가 찾아냈다고 다 페르마의 무슨 정리. 근데 결국에 증명은 다 누가 한 거야? 오일러가 다 했어요. 근데 그렇게 똥을 다 치우고 마지막까지 남은 똥이 이제 뭐였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였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는 게 정말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나 이거 찾았지롱 하고 꼴까닥 이게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아니라 걔는 여백이 있었어도 증명 안 했을 거야. 그건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죽기 전까지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C세제곱이 되는 이게 아니라 뭐라고? 마지막 똥까지 못 치운 그 마지막 똥을 못 치우고 한 300년 정도 지나서 1900년대에 증명이 됐어요. 1990년대인가에 증명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는 80년대인가? 90년대인가에. 그래서 300년 만인가 400년 만에 어쨌든 증명이 됐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그 페르마의 마지막 근데 내가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 갑자기 여기 왜였지? 그때 당시에 막 한창 그 수학 결투를 하던 그 시절에는 그거잖아. 뭐 하는 거냐면 그 종교사회였습니다. 종교사회에선 그 당시에 그 기원 후 AD 100년인가 200년부터 1200년인가 1300년대까지는 신학만 발달하고 나머지가 다 암흑기예요. 심지어 그림도 그 종교와 관련된 그림만 그려지고 막 그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시절에 과학도 쇠퇴하거든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아리스토텔레스라던가 그 저기 뭐야 소크라테스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기원전 4세기경 사람인데요. 기원전 4세기경에 소크라테스가 뭘 주장했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인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뭘 방해해서 사워소설을 주장했죠. 하지만 그 옆에 있는 에라토스테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원자설을 주장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현우진이 사원소설을 주장했고요. 내가 원소설을 주장한 거야.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거야? 현우진 말이 무조건 맞잖아. 이 저 족밥 새끼, 어디 듣보잡 새끼가, 네 말은 일단 다 틀려. 근데 하여튼 그 타이밍에 맞물려서 뭐가 생겨? 그리고 그때 당시 기원전 4세기, 3세기 경에 뭐도 만들어졌었냐면, 지구는 둥글다라고 해서 그 지구의 반지름도 구해요. 그래.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그 각도를 이용해가지고 막 그런 걸 구하고. 몰라요? 네, 어쨌든. 몰라요. 나 이제 과학 관두지 10년 넘어갖고 나한테 그거 물어보지 마요.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는데 신학이 만들어지면서 뭐야? 지구 편편이들이 등장했죠. 편편이들이 등장하고서 그 모든 거는 신들이 만들었다, 신이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그 원자는 그러면 뭐 그것도 일단, 족구하라 그래. 그러고 이제 갔고요. 근데 그렇게 신학이 나오면서 나왔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수학으로요. 이게 실제로 있는 멘트입니다. 신은 완벽하다. 신은 완벽하기 때문에 세상에 부족하다라는 거는 불경하다. 즉, 부족하다라는 거를 나타낼 수 있는 음수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음수도 기원 전에 나오는 개념인데 그걸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해가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음수가 나오는 건 해가 아니라고 했어요. 양수근만 구했습니다. 그러면은 음수근만 나오는 경우에는 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 경우 중에 하나가 크게 이유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식이 없었어요. 식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3 곱하기 4 플러스 2라고 하는 애를 영어로 풀었어요. 실제로 한자로도 풀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다음에 한글로도 풀었었고요. 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는 기호가 없었으니까. 그럼 뭐라고 해야 돼? 3에다가 4를 곱하고 그 다음에 2를 이런 식으로 쓸 거 아니야. 아니면은 3x제곱 더하기 4x라고 하는 식을 쓰기 위해서는 뭐예요? 어떤 수를 제곱한 뒤 3을 곱하고 거기에다가 그 어떤 수를 다시 4를 더하고 식 하나 쓰는데 한 3줄 정도 걸리겠죠? 그런 편지로 10문제를 해서 배틀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수학자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미친놈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증명하는 방법 중에서 저 도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도형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길이는 무조건 양수죠.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 재밌었지? 다음 장으로 넘어갈까? 예제 14번. 답은 뭐게? 예제 14번의 답은 2번인데요. 왜요? 전개를 해보시면 된다라고 했는데 전개를 굳이 안 해도 돼요. 왜일까? 맞아요. 자, 봐봐요. 지금 여기 봐봐봐, 얘들아. 자, x-y 대신에 -x 플러스 y라고 하는 애를 제곱한다라고 하는 그걸요. 얘를 조금 생각을 바꿔보자고. 마이너스로 뽑으면 x-y의 전체 제곱이 될 거 아니야. 가능해? 그치? 그렇다는 거는 결국엔 얘는 -1을 제곱하고 거기에다 x-y를 제곱하는 거와 같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x-y의 제곱과 같죠? 제곱한다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절대값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부호를 바꿔도 돼요.
부호를 통째로 바꿔도 괜찮습니다. 네. 예제 14번 전개, 저 밑에 있는 풀이처럼 전개하지 않고 증명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여기가 이제 보통은 이제 두 개라고 하는 곱셈 공식 두 개라고 하는 이거 그냥 곱셈 공식 하나예요. 이것도 합쳐서 하나입니다. 완전제 공식 하나로 칠 거예요. 그다음 합차 공식 하나 배운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이제 세 번째 공식 배울 겁니다. 세 번째 공식은 뭐냐면 요런 식입니다. 얘는 좀 위에다 쓸게요. x 플러스 a와 x 플러스 b라는 애를 곱할 겁니다. a랑 b는 상수예요. 상수? 상수가 아니어도 됩니다만 어쨌든 x라는 같은 놈 뒤에 붙어있는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얘를 일단 결론만 얘기를 하자면 얘는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x 더하기 ab입니다. 왜요? 자,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라고 하는 애를 하나, 둘, 셋, 넷으로 나누어서 본다면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x 더하기 ab라고 식이 나올 텐데 x라는 문자에 맞춰서 동류한끼리 합쳐서 하나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얘는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x 더하기 ab라는 형태를 가지게 되겠죠. 외우는 방법은 이겁니다. 외우는 방법은요. 1창의 개수 앞에 뭐가 와요? 합이 오고요. 상수항은 뭐가 돼요? 곱이 됩니다. 그래서 숫자를 띡 보자마자 합, 곱 요거를 바로바로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다면 계산이 좀 쉬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자, 2하고 3하고 합이 얼마? 5고 곱이 얼마? 6. 그죠?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1하고 3하고 합이 얼마? 2. 곱이 얼마? 마이너스 3. 오케이. 그럼 하나만 더 하자. 마이너스 4하고 3하고 합이 얼마? 마이너스 곱은 얼마?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3의 전개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x제곱 합 곱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똑같이 자 x-1 곱하기 x 플러스 3은 어떻게 된다고? x제곱 합 2x 곱 마이너스 3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그럼 x-4 곱하기 x 플러스 3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해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 이렇게 합곱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되겠다. 그럼 여기서 업그레이드 하나 더. 그럼 이건 어때? 2x 더하기 3 2x 마이너스 그냥 여기다가 쓰시는 거예요. 예, 맞아요. 4 헷갈려요? 자, 한 단계 거쳐. 2x를 제곱해. 더하기 2 곱하기 2x 해. 그지? 맞죠? 그 다음에 뒤에 건 얼마? 마이너스 3. 이거 정리하시면 되죠. 4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이라고요. 그죠? 네, 앞에 있는 덩어리만 같으면 그냥 간단하게 푸실 수 있습니다. 확인? 돼요. 그러면 x 플러스 2y x 플러스 마이너스 5y는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3xy 마이너스 10y제곱 저는 이거 뒤에 있는 문자를 꼭 쓰셔야 돼요. 꼭 빼먹으시면 안 돼요. 선생님 그걸 누가 실수를 해요? 하던데.
한 10명 중에 4명은 하더라고요. 이렇게 뒤에 있는 애를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숫자만 이렇게 쏙쏙 빼서 숫자만 써가지고 틀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 좀 주의해 주시고요. 대망의 마지막. 이것만 배우면요,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개념 공식, 곱셈 공식 다시 더 배울 일 없어요. 참고로 중학교 과정의 곱셈 공식 몇 개? 4개. 고등 과정의 곱셈 공식 몇 개? 기본적인 거는 중학교 거 포함해서 10개고요. 플러스 알파적으로 제가 갖다 붙일 수 있는 것만 해도 한 5개 정도 더 꺼낼 수 있어요. 그 이상도 쓰고요. 내신 대비 때는 그거보다 더 많은 공식을 사용하고요. 이것도 좀 버리고 싶은데 너무 구대기인데? 그치? 팩이 혹시 네임펜 있는 사람? 나 네임펜 좀 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좀 쓸게요. 아니 이거 내가 저번에 그 스토리를 얘기한 적이 있었나? 청소업체가 한번 바뀐 다음에 저 지우개 털어준답시고 모든 전 교실에 있는 지우개를 싹 다 가져가서 턴 다음에 지들 멋대로 갖다 놨어요. 참고로 지우개 선생님들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가지고 겁나 뭐라 했거든요. 근데 결국엔 심지어 내 것만 3개를 못 찾았어요. 나 이렇게 쌓아놓고 쓰잖아요. 내 것만 3개를 못 찾고 저기다가 딴 사람들이 다 저걸 뿌려서 내 거는 3개인가 밖에 2개인가 밖에 없고 딴 사람들 거에 막 6개가 있고 막 진짜 아무데나 막 갖다 놓은 거야. 그래서 그걸 우리가 선생님들끼리 다 찾았거든요. 그리고 한마디를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주의해 주세요 했는데 내게 또 없어진 거야. 한 번 더. 그래서 내가 그거 직접 전화해갖고 뭐라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휴지통에 집어넣어도 꺼내오더라. 그만 쓰고 싶어서 휴지통에 넣어놨는데 그걸 굳이 꺼내서 여기다가 올려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장문의 편지를 한번 썼었거든요. 분필도 제발 좀 버리지 말라고. 이것도 분필도 내돈내산이에요? 이거 분필 하나에 얼마? 이거 100원 넘어갈걸요? 이거 하나에 400원 넘어가요? 색분필은? 근데 전에는 뭘 했냐면 이만한 걸 다 버렸어요. 한 200원어치가 되는 걸 그냥 다 버리더라고요. 아무 말 안 하고 참고 있다가 참다 짜증나가지고 칠판에다가 진짜 장문 내가 그게 계기가 그거였어요. 얘 원래 삼각대가 있었거든요. 부러졌어요. 청소하면서. 근데 문제는 그게 삼각대가 부러진 게 문제가 아니야. 얘가 떨어지면서 삼각대가 부러졌다는 거고 얘가 충격을 먹었다는 거야. 그렇지 않아? 근데 너무 모른 척하고 했는데 얘가 고개가 막 진짜 막 정말 삼각대 아까 내가 누구 막 얘기하는 정말 마치 차 앞에 갖다 놓는 헤드뱅잉 하는 인형처럼 얘가 정말 전후좌우 정말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막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갖다 버리면서 그러면서 빡쳐가지고 여기다가 써놨거든요. 이거 고장났으면은 나 이거 그러니까 고장 안 났으니까 내가 넘어가는데 그냥 넘어가는 거 너무 많은 거 알지 않냐. 지우개도 좀 그만 좀 하고 분필도 좀 작작해라.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여기 이 교실을 좀 되게 트집 잡히기 싫어하고 좀 신경을 써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왜 큰 소리 치기 전에는 잘 안 해주지? 왜지? 소리 높이기 전에 해주면 안 되나? 맨날 아쉬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만. 여튼 그런 썰이 있었답니다. 자, 다음 마지막 거 하나 더 갈게요. 마지막 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X 앞에
상수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써주냐면 ACX제곱 곱해주고요. AD 플러스 BC X 더하기 BD 라고 해요. 뭐 결론을 얘기하자면 간단합니다. ACX제곱 더하기 ADX 더하기 BCX 더하기 BD라서 이 부분 합쳐주시면 AD 플러스 BC라는 형태로 나오죠.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은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쓴다? 그냥 요래 곱해서 더해주면 된다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빨라지면 제가 무슨 짓이 가능한지를 보여드리자면 예를 들어 15-2번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옆에 답이 있으니까 아시겠죠? 10a제곱 마이너스 19ab 더하기 6b제곱 이렇게 그냥 계산할 수 있어요. 맞지 않아요? 네, 이 정도로 여러분들 속도를 구하실 수 있어요. 따란 따란. 자, 15-1번 여기다가 한번 채워볼까요? 15-1번 이그젬플 한번 확인할게요. 15-1번 1번의 답은 x제곱 더하면 마이너스 x 곱하면 마이너스 2 그죠? 2번은요 a제곱 더하면 플러스 2a 곱하면 마이너스 8 3번은요 x제곱 더하면 플러스 xy 곱하면 마이너스 12y제곱 4번은요 더하면 a제곱 더하면 플러스 4ab 곱하면 마이너스 5b제곱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15-1번이었습니다. 그럼 15-2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천천히 해요. 천천히 하세요. 2x제곱 그 다음에 그냥 천천히 해. 뭘 천천히 하냐면 그냥 이렇게 쓰세요. 마이너스 5 더하기 6x 그냥 천천히 해. 마이너스 15 이렇게 쓰면 되지. 이제 빨라지면 익숙해지면 요걸 머릿속으로 암산을 하는 거야. 근데 암산하지 마 너. 계산 실수 겁나 많이 하는 사람. 너 암산하면 안 되는 사람도 여기 몇 있어? 너도 암산하지 마. 써서 정리해. 자,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5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뒤에 건 아까 뭐라고요? 그 10a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4 ab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6b제곱이라서요. 계산하시면 10a 제곱 마이너스 19ab 더하기 6b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요 중간 과정을 건너뛴 겁니다. 그냥 이렇게 익숙해지다 보면 이제 보여요. 짠. 그래서 예제 15번 같은 경우에도 풀이가 가능하죠. 자, 넓이가 A, B, C인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밑변의 길이가 5x-1, 높이가 2x 플러스 4일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라. 예제 15번은 문제 그럼 어떻게 풀면 좋을까? 넓이를 구하면 되잖아?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5x-1 곱하기 2x 더하기 4 나누 곱하기 2분의 1이죠.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어떻게 계산하셔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 얘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은 거꾸로 뭐부터 계산해서 얘부터 계산해서 x 플러스 2라고 바꿔준 다음에 얘랑 5x 마이너스 1로 계산하셔도 돼요. 참고로 전 이게 편해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어떻게 나와요? 5x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얼마? 12 나오겠죠. 아니야, 지금 얘기하지 마. 입이 근질근질해. 입이 막 근질근질해. 아니야, 하지 마. 이거 어차피 해봤자 못 알아들어. 하지 마. 궁금해요? 네. To be continue. 뭐 얘기해주자면 X에다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죠? 그쵸? 얘가 A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제곱 BX 더하기 C잖아요. 이 식이면 양쪽에다가 그냥 1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4 곱하기 3, 12 끝. 개수의 합은 X에다가 1 넣은 거랑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말해봤자 까먹을 거잖아. 그치? 짠. 그럼 어설프게 쓰다가 틀릴 거잖아. 쓰지 마. 지금 여기까지만 나올 겁니다. 자, 저 되게 이쁘게 정리해놨어요. 여기서. 네. 곱셈공식이라는 게 뭐를 이용하는 거다? 전개를 이용하는 거다. 근데 그 전개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어느 과정의 일부냐면 이거 분배 법칙을 이용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분배 법칙을 이용하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예고편으로 말씀드리자면 괄호를 풀어주는 과정도 분배법칙, 괄호를 묶어주는 과정도 분배법칙으로 간다면 풀어주는 걸 전개라고 했을 때 묶어주는 걸 뒤에 배워요. 사실 이 묶어주는 과정을 안 배운다고 하면은 공식을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전개해서 정리하면 돼요. 그렇지 않아? 전개해서 정리만 하면 돼. 전개해서 정리만 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 같은 경우에는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5가 된단 말이죠. 이게 인수분해인데요. 아까 했던 그 규칙 그대로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얘가 뭐니까? 합이니까. 얘가 뭐니까? 곱이니까.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고 곱해서 마이너스 15가 되는 두 수는 뭐가 있어? 3하고 마이너스 5가 있어. 그러니까 3하고 마이너스 5를 써주면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거꾸로 가는 과정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곱셈공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충 어설프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 밑에 있는 유제를 다 채워주시고요. 몇 문제 못 풀어요? 예를 들면 17번까지 숙제가 가능하거든요. B1 교재 17번까지 풀이가 가능합니다. 52페이지에는. 자, 개념 한 통은 어디까지 정리하면 되죠? 47쪽까지 정리하시면 되고요. B1 교재가 52페이지에 있는 유형 17까지만 하시면 돼요. 대신에 계산을 수월하게 연습하길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내가 그 기본 연산 교재를 좀 복사는 해드릴게요. 프린트는 해드릴게요. 이거는 푸셔도 되고, 내가 항상 얘기하죠. 절대치는 뭐로도 늘려도 상관없다. 단순 연산으로 그거 올리셔도 상관없다는 얘기고요.
잠깐만요. 어딨니? 2024 아니고. 여기 있다. 요거를 제가 하나 뽑아 드릴게요. 참고로 제가 이거를요, 수력 충전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눈높이 구몬 같은 거 이제 드릴 건데요. 그 안에 포함된 문제가 87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풀어도 되고 안 풀어도 됩니다. 저는 푸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참고로 제가 이거 푸는데 한 10분 걸렸거든요. 그리고 뒷반 애들한테 수업 중에 시켰을 때 30분에서 35분 안에 다 풀었어요. 네, 87문제를. 그러니까 연습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냥 집에서 하는데 얼마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 연습 좀 그러니까 속도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이걸로 연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찬이나 아니면은 서연이는 굳이 안 해도 괜찮겠지? 자신 없으면 연습 많이 하시고, 지금 3학년 1학기 과정부터는 되게 많이 중요하다라고 또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3학년 1학기 거 비어있으면은 고등학교 게 그냥 아예 시작도 못해요. 촬영 일단 자르겠습니다.